또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고 김종인 위원장 또 하나의 거짓말이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7불사 부분도 좀 숨겼지만 뭐 소극적 거짓말이죠. 또 하나는 명태균 씨를 언제 만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 밝히고 있어요. 네. 이건 안 밝히고 있는데 명태균 씨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 아마 4월로 추정되는데요. 선거 끝나고예요. 예, 그 모르는 사람하고 여행 갑니까? 잘 알고 있으니까 여행을 가겠죠. 근데 어떻게 그 여행을 같이 갔던 사람 명태균 씨에 대해서 나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명태균 씨는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네. 상복을 입는 겁니다. 정치적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포함해서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침묵하고 있죠. 네. 소나기 내릴 때를 피하는 겁니다. 침묵.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준석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오히려 명태균 씨가 맞는 말을 하고 지금 당당하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고 명태균 씨는 오히려 이준석 의원을 올려주고 있어. 틀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보호하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둘은 하나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일까요? 명태균 씨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범법 혐의와 이 범죄 혐의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뭐 단적인 얘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받아가지고 월급 반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세비 반띵. 아니 이런 충격입니다, 분은 충격. 지금 당장 수사를 받아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옹호를 한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아주 저는 중요한 질문 던졌다고 봐요. 이준석 의원한테 묻습니다. 2021년도 5월 15일에 방송 나와가지고 내일 세상 뒤집어진다라고 여론조사를 암시하는 그런 얘기를 본인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날 여론조사 1등으로 나오고 그 여론조사가 명태균 씨가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하루 전날에 어떻게 알았느냐를 묻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냐를 아직도 안 밝힙니다. 그럼 저는 이제 더 이상 밝히라고 안 해요. 그냥 명태균 씨가 준 것 같아요. 안 밝히는 것도 답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명태균 씨는 반대로 당무를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론조사는 미리 알고 당무는 미리 알고 그걸 이제 하나회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짬짬이. 짬짬이죠. 그래서 저는 명태균과 짬짬이를 했던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할 이유가 있을까?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겁니까? 명태균을 옹호하면서 명태균과 카르텔을 이뤄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온 사람이 무슨 개혁을 말하고 무슨 새로움을 말합니까? 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고 보고 네. 저는 김종인의 마법은 이걸로써 막을 내렸다고 보고요. 이제 남은 거는 명태균의 위법과 탈법만 남아있다. 그 마법은 허구다. 라는 걸 전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의 위법과 탈법의 핵심은 여론조사예요. 아,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여론조사도요. 네. 여론조사가 있고 조작이 있습니다. 네. 저는 조작까지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조작이 다 단정지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누구로부터 들었냐? 이건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빨리 밝히면 될 일이고 여론조사의 조작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누구로부터 들었냐를 묻고 있는데 또 여론조사를 조작으로 몰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육상에서 보시면 네. 기록을 위조하면 승부 조작이잖아요. 근데 승부 조작 말고 우리가 보통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맞아요. 예. 도핑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요. 그 사람은 영구제명이에요. 저는 이거 지금 도핑에 다 걸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승부 조작인 여론 조작은 수사에 맡겨놓고 네.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 이거는 여론을 붐업을 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도핑과 똑같다. 그럼 도핑에 연루된 사람들은 선수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선거가 무효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김종인, 이준석 등등등의 사람들은요. 명태균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거 도핑 테스트 위반이라서 전 정치적인 더 이상 실격, 정치를 더할 명분과 자격을 잃어버렸다. 전 도핑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그러면 대한민국 진짜 정치판 전체가 소위 이제 명태균의 뭐 주장과 발언으로 한바탕 세게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좀 새로운 정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여론조사, 여론 조작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뭐 이거는 대통령 선거 당선 무효까지 가야 되는 거야. 게다가 57만 명이나 되는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지금 명태균 씨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명태균 씨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자꾸 내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자인 것처럼 언론에서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돌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게 지금 강혜경 씨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21일 날 강혜경 씨가 국감 출석해서 어떤 주장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내용에 비춰보면 이거는 위법탈법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공직선거법 예. 위반이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 왜냐하면 네. 3억 7천만 원어치 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김영선 의원 공천을 요구했고 반띵해갔다는 거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전력을 국민일보가 대단히 상세하게 적었었는데 이런 식의 부적절한 여론조사 마사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번인가 처벌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도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1위로 나오는 그런 여러 지표들과 관련해가지고 20대가 많았 20대 남성 남성이 지표를 많았다. 가중치를 엄청 준 거죠. 거의 그런 식으로 했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솔깃한 거예요.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경선에서도 떨어졌었고 이준석한테도 내가 물 먹었는데 어머 뒤에서 이런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구나. 나경원 의원 당연히 물을 수 있죠. 근데 네.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다중인격. 네. 너 다중인격이다. 뭐 이렇게 부정선거 초기 예, 증상 뭐 이런 예.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박근혜 전 정부 얘기할 때 보수가 괴멸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아니었구나. 명태균 얽히고 설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57만 명 명부 나오니까 나 사실은 홍준표 시장한테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 딱 걸렸다라고 올렸어요. 홍준표 시장이. 그러다 내렸잖아요. 네. 홍준표, 나경원, 원희룡, 뭐 조원진,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까지 여러 오세훈 이준석 다 걸려. 지금 다 그다음에 한둘에 스크래치가 또 나게 있잖아요. 생긴 거죠. 저기 김진태, 김진태. 그다음에 그렇죠. 또 박완수. 박완수, 윤한홍 뭐 예, 등등. 윤한홍 뭐 지금 뭐 20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명태균 리스트가 20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취재 중인 사람들만 하더라도 더 아니 있고. 근데 전 요것만 추가드리면 네. 그 57만 명을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이고 여기에 대해서 성향 분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성향 분석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왜 하죠? 그냥 궁금해서 하나요? 지적 호기심인가요? 성향 분석해서 그 다음 액션이 들어가니까 성향 분석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채로 걸르는 거죠. 그렇죠. 걸러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 또 한번 뭘 하겠다라는 게 네.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네. 뭐 이준석 의원은 자꾸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본인은 문제제기 많이 했으면서 과거에 이제 와서 네. 문제제기 들어오면은 뭐 부정선거론자다 뭐 굉장히 뭐 인격 모멸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건 정당한 논쟁의 자세가 아니죠. 저는 묻는 말에 좀 대답을 하는 게 필요하고 할 말이 없으면은 지금 뭐 많은 정치인들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지금 다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오늘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여러 가지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명태균 씨는 본인이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나 건들지 마. 이런 건데 또 반대로 보면 뭐냐면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 가능했다라는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사전 수뢰죄까지도 저는 검토해봐야 된다고 봐요. 사전 수뢰죄. 사전 수뢰죄까지 검토해봐야 되고 제가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구육상회 양두구육이라고 다 기억하실 텐데 개고기를 이제 구육이라고 하잖아요. 구육상회라는 회사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사장님은 누구냐? 만년 사장님. 영원한 비대위원장 김종인 사장님이 네. 양두구육상회, 양구육상회를 만드신 건데 네. 거기에 기획실장이 명태균 씨고요. 네. 거기에 홍보실장이 이준석이에요.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유통을 한 건데 거기서 판매된 개고기는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유통한 사람들이 윤핵관일 겁니다. 제가 볼 때 유통업자들이. 네, 유통업자가. 그래서 저는 이 구육상회에 대해서 네. 도대체 누가 실소유자고 네. 누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로 친분 갖고 옥신각신하지 마시고 네.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영향력을 줬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이제는 밝힐 때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육상회 딱 너무 떨어지는 좋아요. 설명. 김종인 사장님. 김종인 이거 사장님. 오늘 만들어 왔습니다. 취재 페이지에서 처음 씁니다. 취재 편의점에서 처음 사용하는 구육상회 기억해 구육상회. 주세요. 구육상회. 김종인 사장. 김종인 사장님. 아니 그래서 네. 자꾸 명사장 이준석 의원 이렇게 부르는데 네. 김 사장이라고 불러야 돼요. 김 사장입니다. 명사장 명실장. 명실장. 기획실장이에요. 네. 본인하고 똑같아. 홍보실장. 같은 개선입니다. 본인하고. 알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속보들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네, 제가 그 신인규 변호사님이 한 말씀 아니시죠? 누구지? 네? 장 변호사님이 11시에 반드시 그래요? 일어나셔야 그래가지고 네, 그럼 짧게 30초만. 아니 게 아니라 네. 보수의 종말 이거 네. 인터넷에서 사전 구매 가능하니까 아. 교보나 이런 데 온라인 네. 볼 있거든요. 사전 가서 한 판매. 번씩 봐주시면 대단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제가 초반에 실수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신장 개업으로 할까? 네. 신장식이 싫어할까?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